기자입니다. 뉴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벌써 22차 하네요. 네, 그러네요. 저희가 첫 번째 기사는 화성시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병구 시장 공약 사업은 아니었는데 공약 중에 동서균형 발전, 서해안 관광벨트 뭐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연계해서 나오는 건데 이제 최장 17km에 가까운 롱 해안 데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들으셨죠? 네네. 이게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서면 질의를 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어요. 네, 어떤 답변이 왔을까요? 문제 많다라는 답변이죠. 제가 이제 영어로 사실은 받은 나일모어스 네. 답분이라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한 4분 정도한테 이제 서면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은 2분이 주셨고요. 근데 2분 다 뭐 이제 각각 약간 다른 분야의 전문가라서 그거로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정리해서 기사를 썼는데 우선 나일모어스 박사는 새와 조류 이쪽에 완전 전문가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화성시에서 습지나 뭐 습지, 매양리 습지, 국제 습지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구나 이런 것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분이 이건 제가 기사에 담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답변을 쓰면서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 2분에게도 같이 보내드려서 나와 의견이 있냐 이랬더니 그분이 다들 패스, 올 패스, 우리는 너와 의견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사실상 따져보면은 전문가분들 외국 그 교수님들한테 다 이제 검토를 받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보면은 그 17km에 해당하는 해안 데크가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일단 유례가 없다. 엄청 긴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긴 거를 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자연에게 좋지 않고, 다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지금 용역 보고, 최종 용역 보고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따르면 이 모든 17km가 다 해안 갯벌 위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뭐 해안 도로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 도로를 활용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것이 습지 바로 위 혹은 해안가 바로 옆으로 이렇게 데크가 만들어졌을 때는 반드시 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준다. 그래서 나일모어스 대표는 가장 최악의 선택은 갯벌 가장자리 바로 옆이나 위에 산책을 만드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새 조류나 보호종, 특히 그쪽에 보호종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1%에 해당하는 그 새 보호종이 9종 이상이 거기에 있다 서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두 번째는 류종성 교수님이라고 해양 바이오공학과 교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아주 크게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예전에 여기 강화도 옆에 황산도에 있는 해안 데크의 사례인 거예요. 네네.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여기도 마찬가지 수십억을 들여서 그냥 410m 아주 짧은 구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워딩 자체는 이 화성시 해안데크 계획은 예산만 낭비된 흉물로 방치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 의견을 주셔서, 그러니까 좀 저희가 기사를 쓴 거는 사실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니 행정에서도 참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쓴 거잖아요. 네네.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천만 갯벌이나 이런 거는 사실 엄청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순천시청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마지막 조언도 해주셨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화성시 쓰레기 소각장. 이게 지금 핫하죠. 넌센스를 보는 듯한 코미디인가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계속 연일 며칠 사이로 지금 새로운 국면에 계속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걸 다루는 게 많이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분들이. 사실 화성시 쓰레기 소각장은 꼭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작년부터 저희가 이걸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세 곳이 그 신청했다가 동네마다 갈등들이 다 일어났었어요. 그러고 지금 또 두 개가 그냥 철회하는 상황이 지금 된 네, 상황이 성격은 된 거죠? 다른데 첫 번째에서는 토지 매각 동의를 했던 그 토지주가 철회를 해서 철회하면서, 취소가 네. 됐고 두 군데에서는 두 번째에서는 동의를 원래는 했던 50% 수가? 이상의 예.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또 19명 분이 반대 쪽으로 돌아서서 이게 자동으로 네. 무산이 되는 무산이 상황이라서 되는, 네. 지금 한 곳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8탄면 유람리만 남아 있는 건데 네. 근데 보통 지역 공모를 이제 공고를 해서 진행이 되다가 두 군데가 자동 철회가 되면 나머지 한 곳이 남아 있는 게 자동으로 그럼 선정이 되는 건가라는 퀘스천을 갖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이 그게 맞는 절차라고도 보여지죠. 그렇지 네. 않아요? 그런데 행정의 입장이 또 행정의 입장이 나왔어요? 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당연히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 이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요? 세 곳 중에 두 곳이 이제 탈락이 됐다고 해도, 그러면 남은 한 곳을 해야 하는가. 근데 그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어서 지금 이게 결정이 언제 될지, 좀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역 공모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참 그렇게 된다면 이게 참 행정 낭비에 갈등에 그럼요. 정말 그럼요. 이런 정말 소모적인 상황들이 되는 건데 맞아. 이게 지금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돌아가고 있는데 네. 계속 지금 상황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전 공론화에 붙였으면 좋겠어요, 공론장에. 네네 정말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십니다. 네, 저희는 계속 이거를 이제 좀 계속 팔로우업해서 계속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이제 보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인데, 이것도 습지 관련된 거예요. 네네. 누가 보면 저희 신부님 환경 전문인지 알겠네요. 는 아니지만 화성시 지역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 이제 생명평화회의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봤는데, 그러니까 경기국제공항은 지자체 사무가 아닌데 왜 경기도에서 관련된 지원 조례를 만드냐 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상황입니다. 이걸 지금 행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모르겠는데, 경기국제공항은 그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경기도에서 왜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원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을 넣어서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지가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태우는 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의회에서도 불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반대한다라고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을 강하게 피력을 냈습니다. 네네.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네요. 근데 경기도지사라면은 경기도의 어느 한쪽 편에 어떤 입장을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는데 이게 굳이 국가 사무인데 이렇게 하는 건가에 대한 것은 좀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 지금 네 번째 기사입니다. 제가 네. 세종시에 다녀왔습니다. 예. 가서 저희가 또 아이고, 현장 연결도 4.14 했었죠. 4.13이 아니라 4.14 기후정의 파업인데 4월 14일 날 세종시에 네. 한 4천여 명이 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것 치고 저는 좀 작지 않나,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네네. 했지만 그래도 또 어떤 분은 이런 작은 행동과 움직임의 시민 행동이 필요하지 않냐, 필요하다, 그것마저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주관 단체가 어디냐면 그 기후 정의 파업을 위한 추진 조직위원회에서 이거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9월 25일 날 그때 뭐 기후 정의, 기후 파업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대규모 국민 집회가 서울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우리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자라고 이제 새로 이제 다시 조직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기후 네네. 위기가. 그러니 지금 뭐 자본, 정부, 행정에서는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다라고 네네. 얘기하면서 이제 그쪽 주변을 세종시 뭐
뭐 산업 산자부 이렇게 근처에 있는 도로를 이렇게 행진하면서 이제 의견을 얘기하고 뭐 그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네.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어린애들이.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지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거를 좀 해야 하냐라는 부분을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저희 제한 고주리 사건 이거는 사실 104년 추모제가 토요일 날 있었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걸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 사안들이 언론에 부각되지는 않았던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예전에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잠그고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곳이 네네네. 바로 그곳이었구나. 예. 그거를 이제 가서 느끼게 됐죠, 저도. 네, 근데 되게 아주 뭐랄까 정말 슬픈 역사이고 독립운동에서 한 켠에서 있었던 비극이었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슈에서는 사실 좀 묻혀진 그죠, 맞습니다.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군사재판에서 이 사안을 무죄로 판결했던 부분이라서 네. 여기에 그분 이름이 성함이 갑자기 안 나는데 안순헌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소원 선생님이 안소- 대표로 살아 네, 계시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유족 중에 지금 5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거 이제 나중에 추후에 기사를 쓸 건데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일본에 가서 사과를 받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하셨던 분이 네네.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네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중에 하나라서 좀 다시 한번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요청도 있어서 한번 그쪽 유족분을 만나봐서 기사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실제로 비도 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좀 현장에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PD님 뭐 좀 얘기 좀 해주실 거예요? 현장은 아주 비가 오는 관계로 굉장히 축소가 된 느낌이었고요. 그 안순헌 선생님의 안소원 선생님 그렇죠. 안소원 선생님이 그 의견을 얘기하고 인사말 얘기하시는데 그때 그걸 들으면서는 야 이런 절절하시죠. 그렇죠. 구구절절하시고 가슴이 좀 먹먹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를 보면서 기사에 이분이 했던 멘트를 좀 받아서 기사에 반영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장소에 화성시민신문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좀 자부심도 느끼고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여기에서 이제 쓰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기사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